자, 네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최윤국 기획 월복. 근데 우리 정부는 새카맣게 몰랐다. 네. 뭐 들어오는 것도 모르는데 가는 것도 알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 얘기 해야 되는데 네. 그 SBS의 무슨 김성준 이야기예요? 앵커 몰라요? 그 전 얘기? 몰라요. 네. 에구, 우리 그냥 안녕한 원장은 잘 아는 친구예요. 잘 아는 우리도 잘 알잖아요. 네. 근데 뭘로 걸렸냐면은 이 지하철 안에서 여자 이렇게 치마 속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걸로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방송도 안 하고 이러는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를 사흘 전에 있었다는 건데 이거를 왜 오늘 이 뉴스를 터뜨리나. 아까도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석열이 이거 이렇게 덮으려고 내지는 이 최윤국의 기획 입북에 대해서 월북에 대해서 이거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고 싶어요. 그러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건 다 클릭을 해봐요. 근데 김성준 앵커 저도 참 아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네. 여기는요 완전히 이 저기 사진도 잘 못 찍어요. 그리고 옛날 선비 같아요. 어떻게나 점잖고. 그러니까 카메라 작동법을 잘 모릅니다. 카메라 작동법을 제가 모르고. 셀카를 찍은 다음에 이거 돌려야 되잖아요. 그걸 몰라가지고 셀카를 못 찍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리고 여기는 정말 조선시대에 정말 멋진 그 선비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 저는 참 이렇게 어떤 때는 솔직히 답답한 데도 없잖아 있어요. 사모님도 그런 말씀 하시죠. 근데 뭐가 있느냐.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이렇게 근본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누가 전직 국회의원 지하철에서 몰카 찍다 걸려. 이래도 안영아는 절대로 떠올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기계가 날 싫어합니다. 기계들이 날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저기 지금 이렇게 웃을 때가 네, 아니라 자, 최인국 네, 그 이야기 하죠. 네. 기획 월북. 근데 네. 자, 우리 국정원의 예산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네. 거의 조단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까맣게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부는 기자회견 하는 것도 몰랐다 다 이러는데요. 네. 제가 보기엔 과연 몰랐을까? 그리고 알았는데 그냥 알아서 가쇼 이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메신저가 아닌가? 그렇죠. 그냥 네. 우리한테 안 알렸다고 하고 그냥 네. 알아서 가고 우리는 방해 안 할 테니까. 네. 아니 잡으려고 하면은 거기서요. 얼마든지 베이징에서 뭐 비행기 타고 이럴 때 네. 잡으려고 했었어요. 거기도 우리 국정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이 최인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덕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누나랑 그 여동생은 또 여기서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몰랐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국정원의 조난 자료 여기에서요. 최고의 그 특 A급입니다. 관리 대상이에요. 근데 뻥 뚫린 거죠. 그러면서 몰랐다. 오리발.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요. 국정원이 몰랐으면은 우리 정부가 몰랐으면 몰랐어도 걱정이고 알았는데 그냥 보내줬다고 하면 그것도 걱정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네. 이 최인국 이 사람이 그동안 17번을 북한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네. 17번을 자기 어머니가 유미영 이른바 그 천도교. 예. 천도교 교령이었어요. 북한에서 그렇습니다. 최고위직 네. 가운데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에서 국회의원 한 거 쉽게 말해서 하고 이제 북한은 정당이 이른바 조선노동당 외에도 사이비 정당이 있는데 그중에 사이비 정당 중에 하나가 천도교 청누당이라고 해서 천우당 네네. 있는데 거기에 중앙위원장 당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위직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만난다는 핑계로 하면서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7차례나 북한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 정부가 들어왔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민간인으로서 대북 방문, 북한 방문 제1호가 이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노출은 다 된 겁니다. 굉장히 요주의 인물인 겁니다. 게다가 2016년에 자기 어머니 유미영 씨가 죽었어요. 북한에서 이제 뭐 하고 꽤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북한 측과 접촉이 매우 많은 요주의 대상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안 됐다? 그리고 북한은 딱 공항에 나타나가지고 성명서 읽으니까 그때 알았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 인물이라면은 국내에서 중국에 출국한다, 중국 공항에서 빠진다, 체크가 됩니다. 체크되거든요. 왜냐하면 항공사에서 어디 가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공항 출입 기자를 하면요, 공항 출입 기자들은 항공사 명단들을 빼봅니다. 빼보면은 자 어느 편에 뭐 유명한 가수가 지금 들어온다면 다 알아요. 그렇게
거기서 연락 않더라도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정보기관이 기자도 알 수 있는데 정보기관이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런 말 안 돼. 직무유기죠. 그래서 혹여나 이거 가십시오 하고 하지 않았느니 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븐스타팅께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다. 1번 들이받고 작살난다. 저희가 이제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데 우리가 1년 전쯤에 이 네. 프로그램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요즘은 자주 안 들어오시는데 그때 이제 들어오셨던 이트맨이라든가 또 몇 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주식 빨리 빼라. 지금 우리나라 네. 주식시장 작살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분 말씀이 맞았어요. 근데 이 김현민님께서는 이참에 종북들은 다 갔으면 좋겠다. 세븐킹 원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자 지금 안재영님이 자 최인국의 이 교획 월북이라는 거를 과연 국정원이 정부가 까맣게 몰랐을까? 이 안재영님은 달러 들고 튄 것 같지 않느냐? 또는 메신저 역할 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자 이 최덕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광복군에도 활동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을 지냈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리고 이제 동백님, 그러니까 좌파 쪽에서는 동백님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사이가 나빠졌다. 아니면은 천독에 대한 지원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다. 네.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게 다 좋다고 그래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외교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월북했다는 건 저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최덕신이라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뭐 독재를 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저는 이 말은 떳떳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김일성 독재보다 더 했습니까? 김일성 독재가 더 심각했으면은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막 북한에 가서 그렇게 욕을 하면서 김일성 앞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동백님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빠이빠이를 했다 하면은 그 사람은 독일에서 자기가 이제 독일 대사도 했기 때문에 네. 독일에서 망명을 하든지 미국에서 망명을 해야지 이게 정말 정답이 O인 겁니다. 근데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거는 바로 X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5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5남매들이 뭐 연자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힘겹게 산 거는 저는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최인국이라는 사람이 73살이 돼갖고 그동안 기다리던 고국의 품에 안긴다 이러면서 기획 월급 한 거는 저는 이게 진짜 혼자 단독 작품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북한에서 나룻배 왔을 때 NLL 뚫고 왔죠. 거기다 해경하고요. 그 해군 경계선 뚫고 왔죠. 그 다음에 삼척각도 무사 프리패스죠. 그래갖고 한참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옷까지 갈아입고서요. 네. 아까 이제 최덕신 씨 월북 네.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최덕신 씨는 사적 감정 때문에 월북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애국심? 전혀 아닙니다. 그건 좌파들 그러니까 얘기죠. 67년도에 천도교 교령이 됐어요. 천도교의 이제 넘버원이 된 거죠. 그러다가 76년도에 그게 좀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정권에서 봐줄 것 같더니 안 봐줬어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한테 사감을 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80년대 그냥 북한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북한 가가지고 근데 똑같이 또 천도교 교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천도교 뭐 청우당 당이 당수가 됐고 또 부인도 그걸 물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천도교 청우당 당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아들내미가 들어서 그걸 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러받겠지요. 왜? 세습, 이제 북한도 세습 흉내 내면서 이 정도 여기도 세습하네 하면서 내줄 것 같은데 이들은 배신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신자예요. 일국의 외교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적국으로 들어가서 망명을 따? 배신액이죠. 매국노입니다, 그건. 그런데 또 최인국 씨는 조국의 품에 안겼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국의 품에 안겼다. 따뜻한. 너 속으로 해서 너 한번 살아봐라. 그래. 참 한번 살아보셔. 어떤지 그 조국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마 느낄 겁니다. 너무 뜨거워서 대서 죽을 겁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할 게 있습니다. 이른바 이 최덕신이가 이제 5남매가 있었는데요. 이 5남매 중에서 2명은 미국에 있었고요. 나머지 3명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최덕신이가 이게 납치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다 자기 새끼들, 자기 자식들 보내는 데가 자기가 최고로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100% 진짜 여러분들한테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문재인이가 자기 딸 태국으로 보냈죠. 아들은 영국으로 보냈죠. 자기 새끼들 보낸 데가 최고로 좋은데요. 그렇게 북한 좋고 그러면 북한으로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임종석이는 자기 딸은요 시카고 예술대에다가 지금 유학 보내고 있어요. 그 진중권이 자기 아들하고 저기 와이프는요 독일에서 있고 앞으로 진중권이가 은퇴하고 나면 어디서 살겠냐고 제가 물었더니 독일 아니면은 일본에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좌파들입니다. 그러면 최덕신이가 와이프하고 같이 몸은 있지만 우리 새끼들 2명은 미국에 있어라. 3명은 그냥 한국에서 살아라. 지금 딸 둘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약점을 잡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최인국 씨가 북한에 넘어가서 기자회견 하고 이제 네. 뭐 조선 뭐 천도교 청구당 당수가 된다면 이미 다 고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이에요. 그러니까 기획 그걸 모르고 있었다?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알고 했다면 정말 이건 매국행위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해야 됩니다. 국정원 설명해 그렇습니다. 주길 바랍니다. 네. 자, 마시멜로님이 진중권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독일에서 태어나왔고요. 일본말하고 저기 독일어밖에 모른대요. 엄마는 또 일본 사람이잖아요. 한국말을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군대 보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얼굴 빨개져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좌파입니다. 자, 최덕신이 거기에 있으면서도 자기 아들은 70 넘어까지 한국에, 미국에 있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커다란 약점을 잡혔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초반에 여러분들 막 마이크 때문에 죄송했는데 너무 죄송했습니다. 네. 앞으로요 방송이 더 좋아질 겁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자료 화면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좀 활기를 네. 저희 방송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순서에서 내일 마치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